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그만을 보게 쓰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첫 번째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맞지, 그렇지? 자, 이거는 관성에 대한 정의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 맞는 말이고 이는 정의니까 이 자체로 해야 되고 그다음 미연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했죠. 저 예시도 보여줬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도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디귿 보면 운동하던 물체에 작용하는 R점이 0이래. 그치? 자, R점이 0이면, R자 힘이 0이면, 물체는 등가 속도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물체는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하는 거지, 그치?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비영리의 최정답 3번. 그, 2번, 니은 같은 경우에는, 뭐, 수업 시간에도 언급을 했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가 예시로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거 기억을 하면 되고, 자, 혹시나 좀 불안해서 니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한번 해볼게. 자, 니은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에다가 한 번 더 설명할게. 자,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뭐다? 관성의 크기도 커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 그치?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커다란 대형 트럭이 왔다. 그치? 자, 대형 트럭이다. 이거는 대형 트럭인데 한 1톤짜리 1톤짜리 대형 트럭이 운동을 하고 있어. 운동을 하고 있다면 끝까지 뭘 유지하려고 한다? 운동을 유지하려고 하는 무슨 관성이 적용될 수 있겠다? 운동 관성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됐지, 그치? 자, 운동 관성이 적용하게 되는데, 자, 이때, 그럼 이거 운동 중의 물체는 운동을 계속 하기 때문에, 어, 일단 놔두고 그다음에 이게 1톤 아니라 이제 자전거가 있어, 자전거. 자전거는 뭐 이 1톤 차량보다는 질량이 작잖아, 그치? 자, 어쨌든 이 자전거도 마찬가지, 운동을 하고 있어. 운동 중인 물체는 끝까지 운동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잘 봐. 이 1톤짜리 버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질량이 크기 때문에 1톤이나 되는 엄청나게 질량이 막 예를 들어 뭐 1000kg 뭐 이렇게로 해보자고. 자, 1000kg짜리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뭐 1kg짜리다. 자, 그러면 이 질량이 이게 더 크잖아, 그렇지? 자전거는 질량이 좀 작다고. 질량이 작지, 이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질량이 작은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운동 중인 물체는 계속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이거는 이제 정지시키기는 참고적으로 이 대형 트랙에 비해서는 정지시키기는 훨씬 더 쉽잖아, 그렇지? 정지시키기가 쉽다. 근데 1톤짜리 그러니까 1000kg짜리 이 뭐 어떤 자동차는 정지시키기가 쉽지가 않다고. 정지시키기 쉽지가 않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만큼 운동 중인 물체는 계속 운동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 클수록 뭐가 크다? 관성이 크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살펴보자라고 이야기했지, 그렇지? 다시 원래대로 들어가서 그래서 정답은 기억연이다라는 거고, 그다음 2번 물체의 관성과 관련된 현상을 보기에서 모든 그런 것은 이라고 되는데 2번에 내려와서 자, 노를 저면 배가 앞으로 나아간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자, 노를 저면 배가 앞으로 나아간다. 이게 이게 배거든, 배. 그치? 자, 노를 뒤로 져야 이 배가 앞으로 나아가잖아, 그렇지? 노를 뒤로 젓는 것은 무슨 법칙? 작용인 거지. 노를 뒤로 져야 배가 앞으로 나아가잖아, 그렇지? 앞으로 나아가는 거는 무슨 작용? 이거는 반작용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달리던 사람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 이거는 관성에 대한 설명 맞지, 그렇지? 운동 관성이기 때문에 물로켓이 물을 분사하며 앞으로 나간다. 자, 물로켓도 어때? 이게 로켓이야, 로켓. 진짜 로켓인데 물로켓이 물을 분사한대, 밑으로. 이게 물을 분사하겠지. 밑으로는 밑에는 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로켓이 앞으로 튀어나가면
이거는 뭐라고? 이거는 반작용에 해당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그렇고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는 승객이 뒤로 쏠린다. 이거는 관성에 대한 시험이니까 정답은 니은하고 릴에서 4번이 된다. 이어서 자, 3번 문제.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 B, C가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 되는데 관성이 가장 큰 것은 C다라고 되는데 이거 왜 하라고 그랬지, 그렇지? 질량이 크면 클수록 자, 뭐가 크다? 관성이 커진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렇지? 자, A, B, C 중에서 질량이 누가 제일 커? C가 제일 컸다라는,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기억. 운동량의 크기는 B가 C보다 크다라고 되는데 운동량의 크기 구하는 공식 P는 뭐? P는 mv라고 그랬지, 그렇지?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그랬어. 자, B는 질량 곱하기 속도 2 곱하기 4니까 얼마? B는 8이 나오지, 그렇지? 그 다음 C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3 하니까 C는 얼마 나와? 9가 나오잖아, 9. 그럼 누가 운동량이 더 커, 지금? C가 더 크다라는 거지. 그래서 B가 C보다 크다. 틀린 거지, 그렇지? 지금 세물체 중 수평 방향으로 가장 큰 힘을 받는 것은 자, 문제는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라는 거야.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R자 힘이 얼마? 자, 시그마 F가 R자임이라고 그랬지, 그렇지? 시그마 F. R자임은 0이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자, R자임이 0이다. 세물체 중 수평 방향으로 가장 큰 힘을 받는 것은 B이다라고 되는데 이거는 일정한 속력이기 때문에 세물체 전부 다 R자임이 얼마? R자임이 0이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또 틀렸다. 정답은 기억 하나. 1번 나온다, 1번. 계속해서 4번 올라가서 자, 그림은 직선상 물체에서 물체 AB가 충돌했을 때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질량과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랬는데 자, 이거 운동량 보존의 법칙으로 문제 풀으라고 그랬지, 그렇지? 이거는 운동량 보존의 법칙으로 푸는데 공식은 이 기억나지, 그렇지? 요거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을 둘이 곱해서 더한다 그랬지. 이거 곱해봐 이렇게. 자, 2, 7에 14잖아, 그렇지? 그럼 14 적어줘. 충돌 전 운동량 2, 7에 14에 3, 2, 6. 6이지, 6. 그렇지? 이거는 그다음 충돌 후 운동량의 합과 같다 그랬지. 충돌 후 운동량의 합. 자, 결국에 이 둘이 곱해야 된다 그랬지. 그렇지? 자, 둘이 곱하면 얼마? 2가 나오고 더하기 둘이 곱하면 돼. 자, 이거 3V잖아, 3V. 곱하면 MV니까. 그렇지? 3V가 돼야 된다. 자, 결국에 14 더하기 6 하면 얼마? 20이잖아, 20. 그렇지? 2 더하기 3V가 된 거니까. 그래서 자, 따라서 이거 계산해주면은 답이 나오게 되겠지, 그렇지? 자, 2, 7에 14, 3, 2, 6. 그 다음에 2, 1은 2, 이거 3V니까. 됐지? 자, 그래서 넘기면 3V는 얼마가 나와? 3V는 18이 나오죠, 그렇지? 따라서 V는 6m/s이다. 자, 혹시나 이 문제를 이렇게 문제 푸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더 이 공식을 한번 더 대입을 좀 시켜줄게.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다. 자, 이거 천천히 해줄게. 다시 한번 해줄게.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량 보존의 법칙.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MV MV1 공간이 모자라네. 여기다 적을게. MV1 더하기 MV2 지울게.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는 좀 알고 있으라. 이걸 지워서 요 밑에다가 좀 올려줄게.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MV1 더하기 MV2 이건 충돌 전이지. 그렇지?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은 그 다음에 MV2 그러니까 MV1 프라임 더하기 MV2 프라임 이거는 충돌 후 운동량이잖아. 그렇지? 이건 충돌 후 운동량이거든. 그러니까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과 충돌 후 운동량의 총합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방금 쌤이 어떻게 계산했다? 요 둘이 MV 한 거잖아. MV. 2, 7에 14 한 거지. 2, 7에 14 더하기 3, 2, 6 한 거지. 그치? 이거 수업 시간에 우리가 연습을 했었지. 그치? 그 다음 2는 2. 둘이 곱해봐.
2 더하기 3V가 된다라는 거지. 3kg 곱하기 V 하는 거니까 3V 한다라는 거지. 따라서 V 값은 얼마가 나왔다? 6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지? 정답은 3번. 이어서 5번 문제 보면 물체가 힘을 받아 옳지 않은 것을 걸러냈으니까 물체가 힘을 받아 속도가 변하면 운동량이 변한다. 그치? 당연한 거지. 왜냐면 운동량 구하는 공식 P는 mv였잖아. 그치? 물체가 힘을 받았어. 힘을 받았는데 속도가 변했대. 그럼 이 속도가 변했지, 여기. 속도가 변하니까 뭐가 변한다는 거야? 운동량이 변한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기어 1번은 맞고. 그래서 2번 충격량은 힘이 클수록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크다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는 I는 뭐 곱하기 뭐? F 곱하기 델타 T. I는 충격량, F는 힘, 델타 T는 충돌 시간인 거지. 그러니까 뭐가 커야 돼? 힘이 클수록, 힘이잖아. 힘이 클수록, 그 다음 충돌 시간이 커질수록 충격량도 어떻게 된다? 커지겠지. 커진다라는 거지. 그렇지? 정답은 2번도 맞고. 물체가 충격량을 받으면 그 충격량의 크기만큼 당연히 운동량이 변한다. 그렇지? 그 다음 4번 충격량의 방향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으면 운동량의 크기는 당연히 커지겠지.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어떤 물체가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어. 그렇지? 물체의 운동 방향이 앞쪽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충격을 가해줬어.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충격을 가해주면 이 물체는 더 빠른 속력을 앞으로 나가겠지. 그렇지? 그래서 크기는 커진다. 그다음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일정할 때 자, 충격량 I는 뭐 곱하기 뭐? F 곱하기 T지, T. 델타 T.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충돌 시간이었잖아. 근데 충격량이 일정할 때 충돌 시간이 길수록 충격력은 작아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5번도 맞다. 정답 4번이 틀렸지, 그렇지? 계속해서 6번 문제. 이건 너무너무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지. 그렇지? 자, 이 문제 한 번 더 다른 친구들을 해서 한 번 더 풀이를 좀 진행하자. 자, 이때 받은 충격의 크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둘이 곱하기 해서 이 녀석을 더해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자, 계산을 하자. 또 운동 방향까지 신경을 써줘야 돼, 이거는. 그렇지? 그러면 계산을 하면 자, 이 둘이 곱해봐. 자, 이게 공의 질량은 0.1kg이거든. 그렇지? 그러면 이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 곱하기 속도 해줘야지. 자, 밑에 적어줄게. 질량 곱하기 뭐 했다? 0.1kg 곱하기 속도 30m/s 한 거지. 그렇지? 자, 여기서 자, 일단 더하기인데 일단 더하기가 맞거든. 왜냐하면 나중 운동량 더하기 처음 운동량이니까 얘가 뭐지? 얘가 나중 운동량이지. 그렇지? 자, 나중 운동량 더하기 처음 운동량을 여기 더하기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질량이 0.1kg이잖아. 그렇지? 자, 적어줄게. 0.1kg에다가 자, 곱하기 자, 이거 잘 봐야 돼 이제. 이 둘이 곱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이 왼쪽을 운동 방향에서 플러스라고 주어졌어.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 때나 정하면 돼. 왼쪽에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했다면 오른쪽은 운동 방향을 뭐로 한다? 마이너스로 하겠다라는 거지. 결국에 이 10m/s 옆에다가 마이너스 10m/s를 적어줘야 돼. 됐어? 그래서 이거 둘이 계산해 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충격의 크기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지. 방향이 바뀔 때는 이렇게 계산해 줘야 돼. 충격의 크기는. 됐지? 자, 나중 운동량에서 이걸 더하는데 여기가 음수값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이걸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하니까 얼마 나온다 이거? 4N 곱하기 세컨 나온다. 할 수 있겠지, 그렇지? 이건 뭐 해설자하고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뭐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 운동량에다가 원래 더하기인데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0.1kg 곱하기 마이너스 10m/s 해줘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4Nm/s가 나온다. 6번 정답 4번. 이어서 7번. 자, 마찰 없는 수평면에서 20m/s 속도로 운동하는 질량 5kg 물체 16톤 곱하기 세크의 충격량을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또 나오네.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다라는 거는 그 물체를 빼줘라는 거지. 그렇지? 자, 다시 한번 더. 마찰 없는 수평면에서 이게 질량은 몇 킬로그램짜리? 5kg짜리가 20m/s의 속도로 운동하는 질량 5kg 물체에 여기에 50N 곱하기 세크의 충격량을 가해줬대. 그럼 충격량을 가해줬다라는 것은 이거와 반대 방향으로 뭐 해준 거다? 반대 방향으로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50N 곱하기 세크만큼의 운동 방향을 가해준 거지. 그렇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식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식 그대로 해서 이걸 그냥 그대로 빼주면 돼. 그냥 반대 방향이니까. 자, 5kg 곱하기 20m/s 계산해줘야 되겠지. 5, 2, 10, 100 나오잖아. 100. 그렇지? 자, 100에서 이 충격량이 지금 반대로 줬거든? 만약 같은 방향 줬다면 플러스를 해야 되는데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100에서 50을 빼줘야 돼. 그렇지? 자, 이거 이 꼴은 자, 우리가 이 식을 한번 연습을 했잖아. 그게. 그렇지? 이 물체가 뭘 계산하라? 나중 속도의 크기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5kg에다가 5kg 물체가 20m/s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왼쪽으로 50만큼의 충격량을 가해줬어.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5kg의 나중 속도는 과연 몇 V로 나가겠는가 이거잖아. 그렇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5kg 곱하기 V 하라고 그랬지. 그렇지? 그럼 이거는 MV니까 5V 이렇게 해주면 돼. 100에서 50을 빼면 50이 되고 이거는 5V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V는 얼마가 나온다? 10m/s 나온다. 그렇지? 이런 문제들 너무 좋은 문제들이니까 잘 봐줘야 되고 자, 이 공식도 수업 시간에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지금 이거 문제를 푸는데 앞에 공식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문제 풀기가 까다롭지. 그렇지? 이걸 다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아니, 영상 올라온 거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계속해서 8번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5m/s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는 질량 2kg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작용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10초 후 물체의 속력은 무엇이 되겠는가? 라고 되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지. 응? 똑같은 거다. 자, 그 전에 해야 될 것은 자, 마찰 없는 수평면 위에서 5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는 질량 2kg 물체에 이거는 물체의 무슨 방향으로? 운동 방향으로. 운동 방향으로. 무슨 말이냐면 그림으로 이야기해 줄게. 마찰 없는 수평면인데 이게 몇 킬로그램? 5kg짜리지. 2kg이네. 자, 2kg. 2kg짜리인데 오른쪽으로 몇 m/s로 갔다고? 5m/s로 간 거지. 그러니까 잘 가고 있는 공에다가 이 면적만큼 힘 시간 그래프에서 다시 한번 더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넓이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지?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넓이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지? 자, I는 F 곱하기 델타 T니까 바로 요거 충격량이 돼 충격량. 그래서 넓이는 충격량을 의미한다. 자, 이 넓이는 충격량을 의미한다. 이거 전부 다. 그러면 여기에 이 넓이만큼의 뭘 가해 준 거다? 지금 충격량을 가해 준 거야. 이렇게 탕하고 충격량 가해 준 거야. 이 달려가고 있는 공에. 됐어? 그러면 이 넓이 계산해 봐, 이거. 넓이 계산하면, 전체 6 곱하기 10 하니까 이 넓이는 전체 60이죠, 60. 그 다음에 요만큼의 넓이 계산해 볼래, 이거. 이거 삼각형의 밑넓이잖아, 이거는. 오케이? 삼각형의 밑넓이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기는? 10 나오잖아, 10. 그래서 이 밑넓이는 총 70이 나오기 때문에 2kg짜리가 5m/s로 가고 있는 공에
70만큼의 뭘 가해주고 있다? 충격량을 가해주고 있는 거지. 그렇지? 가해줬더니 나중에, 나중에 2kg짜리의 나중에 속력은 얼마인가?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자, 이 문제를 해석을 잘 해야 돼. 자, 그러면 자, 문제풀이 들어간다. 우리가 앞에서 어떤 공식을 이야기했냐면 MV 했잖아. MV 2kg 곱하기 5m/s. MV 오른쪽에 적어줄게. 2kg 곱하기 5m/s. MV에다가 더하기 이게 같은 방향으로 충격량을 가해준 거든. 그치? 같은 방향으로 충격량을 가해준 거야. 그럼 같은 방향으로 가해준 충격량 둘이 더해라 했잖아. 같은 방향이면 충격량을 더해줘야 돼. 그러고 나서 나중 운동량 MV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그치? 근데 MV인데 이 M이 얼마인지 나왔지? 질량이가 나왔지. 그치? EV지, EV. 그치? 이게 EV가 나온다. 그럼 우리는 요 EV를 계산할 수가 있다고. 됐지? 자, EV 계산하게 되면 얼마 나온다? 40m/s 나온다. 할 수 있겠지, 그치? 자, 2호 10이니까 10 더하기 요거 70이니까 는 EV가 나와야 되니까. 그치? 따라서 V는 얼마? 40이 나온다. 그치? 이번 정답 4번. 이어서 9번. 지금 수업 시간에 했던 것부터 문제풀이 올리는 이유는 한 번 더 복습하라고 올려주는 거니까 한 번 더 복습하고. 자, 다음. 자, 문제는 읽어왔으니까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게. 충돌 전 A의 운동량의 크기는 40이다. 라고 돼 있는데, 지금 문제를 잘 보면, 자, 그림과 하나 마찰 없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 4kg 물체 A가 정지에 있는 질량 2kg 물체 B를 향해 10m/s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지, 그치? 나는 두 물체가 충돌하는 동안 B가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충돌 후 A, B는 동일 선상에서 운동하고 있는 그래프 아래 부분 넓이는 20N/s 20이다. 그러니까 충격량이 20인 거지, 20. 그렇지? 그러니까 A가 B의 충돌을 한 그 충격량이 얼마? 20이야, 20. 그러면 B도 A에게 가한 충격량은 얼마가 돼? 20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 작용 반작용 법칙 이야기했었잖아, 그렇지? 작용 반작용 법칙에서 각각의 받은 힘의 크기는 같다고 그랬어. 자, 결국엔 B가 받은 충격량은 뭐랑 같다? A가 받은 충격량과 같다라는 거지. A가 받은 충격량과 같다. 그렇지? 그래서 그 충격량이 얼마? 20인 거지, 20.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지, 그렇지? 충돌 전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전이네. 쏘리. 자, 충돌 전 운동량의 크기는 둘이 곱하면 되잖아, 그렇지? 네, 곱해야 돼. 자, 이거 기억은 맞다. 왜냐면 4 곱하기 10 하면 얼마 나와 이거? 40 나오잖아, 그렇지? 충돌 전 A의 운동량의 크기는 40이다. 이거는 충격량이니까, 그렇지? 충격 둘이 부딪혔을 때 충돌 후 충돌 후에 B가 받은 충격량과 A가 받은 충격량 같은 거지, 그렇지?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기억은 맞았고, 니은 충돌 과정에서, 그렇지? A가 받은 충격의 크기는 40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된다? 이거는 20이라는 게 20.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이것 충돌 후 B의 속력은 10m/s이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충돌 후다, 충돌 후. 그렇지? 자, 충돌 후 보면, B의 충돌 후는 얼마지? 20이야, 20. 그렇지? B의 충돌, 그러니까, 자, 이렇게 적어보자. 충격량은,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거. 자, 충격량 I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델타 P였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똑같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었지. 이 공식 외우라고 그랬다고. 자, 내가 수업 시간 한 번 더 해줄게, 이거는. 됐지? 자, 그러면 지금 충격량이 얼마지? 20이잖아, 20. 충격량 20은 나중 운동량,
나중 운동량이 결국엔 얼마가 돼야 되냐 이거죠, 그렇지? 자, 지금 이거 2kg이잖아, 2kg. 2kg인데 나중에 속도가 얼마인지 몰라, 지금. 나중에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나중 운동량은 2kg 곱하기 V, 2kg 곱하기 V 하니까 2V가 되잖아.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이거 처음에는 B가 뭐해 있다라고 그랬지? 주운 달. 처음에는 B가 뭐해 있다라고 그랬지? 처음에는 B가 정지해 있다라고 그랬잖아. 그럼 정지해 있으면 속도는 얼마? 0m/s거든. 그럼 처음 운동량은 2kg 곱하기 0m/s 하니까. 그래서 그럼 둘이 곱하면 얼마 나오노? 0 나오지, 0. 이거는 0이 나오잖아,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지. 20은 뭐다? 2V니까 따라서 V 값은 얼마가 나온다? V 값은 10m/s가 나온다라는 거지. 정답은 기억 디귿. 한번 계속해서 자 8번으로 그 10번으로 올라가서 자, 이 문제 굉장히 난 종료라고 안 적혀있지만 나는 이 문제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기출에 간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계속 문제를 풀면 자, 일단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자,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I는 뭐 곱하기 뭐 F 곱하기 델타 T였다고. 근데 이 I는 충격량이었지, 충격량.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나 똑같기 때문에 이 Y축을 I로 봐도 돼, I로. 그렇지? 우리가 1차 함수에서 Y는 뭐였지? Y는 AX잖아. 그러니까 이 Y 값을 충격량 I로 봐도 되고, A가 기울기잖아, 그치? 기울기를 F로 봐도 되지. 곱하기 X는 뭐다? X는 델타 T, 이렇게. 됐어? 자, 충격량 I는 뭐랑 같이 봐도 된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봐도 괜찮다, 그치? 요만큼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발생한 거잖아, 그치? 자, 0에서 3초 동안 운동량의 변화량은 6이고, 그러면 여기에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 기울기는 F가 되겠지, F. F가 뭔데? 힘, 홀스 약자, 또는 여기서 말하는 충격력이라고 해도 되지. 됐지? 자, 그러면 풀어볼게. 이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도 또 한 번 더 언급을 해줄게, 10번은. 자, 힘의 크기는 뭐라? 힘의 크기. 자, 그러면 기억 볼게. 자, 충격량 I는 충격력 곱하기 델타 T가 되는데, 그치? 자, 이걸 뭐에 대해서 바꿔? F에 대해서 바꿔, F. F는 델타 T분의, 넘어가면 뭐가 되겠어? 델타 T분의 I가 되잖아, 그치? 됐지? 자, 델타 T가 얼마? 3초지, 3초. 자, 3초분의 충격력 얼마? 6이잖아, 6. 그렇지? 따라서 충격력은 얼마가 된다? 2뉴턴이 된다. 그 기억은 맞는 말이고. 니은 0에서 3초 동안 운동량의 변화량은 6. 요 그대로 써주면 되잖아. 맞는 말. 디귿 0에서 3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잖아. 그렇지? 다시 한 번 더.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래서 얘는 9가 아니라 6이 돼야 돼. 6. 그래서 틀렸다. 정답은 기억 니은. 자, 이어서 11번. 자, 그림과는 동일한 발사체를 빨대에 넣고 입으로 불어 수평 방향으로 변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는 발사체를 빨대의 입구에 넣었지, 입구에. B는 빨대의 출구에 넣은 경우.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발사체가 얘는 입구에서 넣어서 요만큼의 후 불었다라는 거는 발사체가 안쪽에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가고 있잖아. 그래, 근데 얘는 출구에서 그냥 발사체가 톡 튀어나가 버려. 그러면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충돌 시간은 누가 더 길었어? 입구에서부터 나갔기 때문에 충돌 시간이 이렇게 길었지만, 출구에서 나갈 때는 요만큼밖에 안 돼, 지금. 굉장히 작잖아, 그렇지? 그럼 충돌 시간을 봤을 때 A하고 B 중에 누가 더 길어? 충돌 시간은 A가 B보다 더 크다. 그렇지? 그래서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그래, 시간은 A가 B보다 더 긴. 그러니까 이게
빨대의 길이가 긴 이쪽으로 와야 되겠지. B는 충돌 시간이 짧잖아. 지금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 얘는 이쪽으로 와야 되겠지. 이쪽으로. B로. 그렇지? 자, 같은 세기로 볼 때 발사체가 힘을 받는 시간은 AS가 BS보다 길다. 뭐 이거 모르더라도 이게 그래프에도 나와 있네 지금. 이게 왜냐면 S2가 A거든. A. 그렇지? 그다음 나에서 S1과 S2는 각각 B와 A가 받은 충격량이다 라고 됐는데, 그래? S1이 뭐였어 아까? B였잖아. B. S1이 B. S2가 A였지.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잘못된 것 같아. 위에 이걸 안 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어쨌든 이렇게 풀어도 똑같은 거니까 맞는 말이고. 지금 빨대를 빠져나오는 순간 발사체의 운동량은 AS가 BS보다 크다. 자, 힘 시간 그래프에서 이 민늘비는 충격량을 의미한다 했지. 힘 시간 그래프에서 민늘비는 충격량을 의미한다 했지. 자, 민늘비 누가 더 크죠? A가 B보다 더 크잖아. 그치? 그래서 AS가 BS보다 크다. 정답은 5번. 기억 니은 찍으시면. 이어서 12번 문제. 자, 이거는 시험에 100%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꼭 복습을 해놔야 된다. 네? 자, A는 힘 시간 그래프에서 민늘비는 무엇을 의미한다? 충격량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이건 충격량을 의미한다. 자, A는 힘이 크지? 자, 힘 F 보죠. F. F는 힘은 A가 누구보다 크다? B보다 크잖아. 그치? 그럼 시간은 누가 더 커? 시간은 지금 A는 시간이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 그치? B는 요만큼이나 되지. 시간은 A가 B보다 더 크다. A가 B보다 작다. A는 이불 위에 떨어진 급이 아니지. 왜냐면 이거는 보면 시멘트 바닥과 푹신한 이불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 시멘트 바닥하고 푹신한 이불 중에서 유리컵이 어디에서 완전히 박살나겠노? 시멘트 바닥에서 훨씬 더 박살나겠지. 그러니까 힘의 크기가 더 크다고. 힘의 크기가 더 큰 것은 푹신한 이불이 아니라 시멘트 바닥인 거지. 그치? 유리컵은 시멘트 바닥에서 아주 박살나게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A가 아니라 A는 이불 위에 떨어진 게 아니라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거다. 면 그 유리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라는 거죠. 그렇지? 이거는 이야기했지. 그렇지? 힘이 B가 A보다 크면 다시 힘이 A가 B보다 크면 시간은 B가 A보다 더 크다. 결국엔 한쪽의 힘이 커짐에 따라 어, 충돌시간이 작아지고 있지. 우리가 충격량 I는 뭐 곱하기 뭐 F 곱하기 델타 T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충격력이 커지면서 충격력이 이대로 해볼까? 뭐 아무 때나 상관없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격량이 커지면 충돌 시간이 작아지잖아. 그럼 충격량은 어떻게 돼? 일정해지거든. 그게 바로 이 그래프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또 이 넓이가 또 똑같다고 그랬지. 그렇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격량 크기 똑같고, 유리컵이 받은 평균 힘은 AS가 BS보다 크다. 이거 보면 되지. 뭐. A는 힘이 요만큼 크고, B는 힘이 요만큼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정답은 이현지가 돼서 4번. 이거는 수업 시간에 우리가 같이 잘 풀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었고. 13번. 자, 안전모하고 자동차 펌프 있는데, 저희는 그 옳은 거 골라야지. 충돌할 때 충격량. 이거 조심해라. 충격량은 언제나 일정하다. 충격량이 아니라 뭐로 나와줘야 돼, 이거? 충격력으로 나와요, 충격력으로. 그래서 결과는 틀렸고, 니은. 충격이 가해지는 시간을 길게 하여 충격력을 줄이는 거지. 자, 니은 맞고, 디귿. 멀리 뛰기 선수가 착지할 때 무릎을 살짝 구부린 것 같은 원리다. 그렇지? 이게 전부 다 지금 안전모하고 자동차 범퍼가 뭐냐면 충격량 I는 F 곱하기 델타 T에서 안전모하고 자동차 범퍼 이거 자동차 범퍼 완충 작용한다고 그랬지. 그렇지? 안전모 이것도 마찬가지 완충 장치 해주기 때문에 충돌 시간은 길어져. 그러면 충격력은 작아지잖아. 그렇게 됨에 따라 충격량은 어떻게 된다? 충격량은 일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정답은 니은디귿. 정답 4번, 5번에 있는 니은디귿이 5번이다. 계속해서 14번 문제.
번지 점프를 할 때 사람이 떨어지는 동안 고무줄이 서서히 늘어난다. 자, 번지 점프 할 때. 자, I는 F 곱하기 델타. 번지 점프 나오면 바로 이거 생각해야지. 그렇지? 고무줄이 서서히 늘어난다. 그러면 충돌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거지. 고무줄이 서서히 늘어나면은 충격력은 줄어들거든. 번지 점프할 때. 그렇게 됨에 따라 충격량은 일정해진다. 자, 자동차 에어백. 그치. 자동차 에어 장착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지. 충돌 시간 길게 하고 충격력 작게 해서 충격량을 일정하게 하겠다라는 거지. 자, 포장재. 마찬가지였죠. 그치? 자, 이 안전띠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에서 나오는 안전띠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되지. 왜냐면 자동차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갑자기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그랬잖아. 그렇지? 근데 갑자기 정지해 버렸대. 그럼 이 안전띠 착용하는 거 이거는 뭐와 관계가 있다고는 이거는 관성과 관계가 있는 거지. 이런 충격력과 관계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것은 3번 틀렸고 4번 자, 용수철이 있었지, 그치? 야구공 손을 뒤로 빼내면서 받는다. 손을 뒤로 빼내면서 받아야 충돌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정답은 4번, 5번 다 맞고. 자, 갈릴레이 물체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문제는 다 읽어봤으니까. 기억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R점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억 등속 직선 운동 하잖아, 그치?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자, R점이 얼마? R점이 0이라고 했어요, 0. 그치? 그래서 R점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는 틀린 거지. 그렇지? 자, 왜냐하면 물체는 R점이 0일 때 R점은 시그마 F단 R점이 0일 때 정지한 물체는 계속해서 뭐 하려고 한다? 정지하려고 하고 운동 중인 물체는 계속 뭐 하려고 한다? 운동하려고 한다라는 거지. 그렇지? 작용하는 힘의 R점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다. R점 자체가 0인데. 됐지? 자,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이걸 관성이죠, 관성. 그래서 얘는 관성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고, 버스가 급증가할 때 승객들이 앞으로 넘어지는 것도 관성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지. 정답 4번. 자, 계속해서 2번. 그린 가와나는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 V로 직선 운동하던 질량 M의 물체가 벽돌과 충돌한 후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충돌전 봐봐, 충돌전. 충돌전은 MV가 그치? MV가 벽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충돌전에는 MV가 돼. MV. 가와 나는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 V로 직선 운동하던 질량 M인 물체가 벽돌과 충돌한 후 뭐한 모습?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충돌전에는 이 물체가 MV의 속도로 다가가고 있었어. 근데 충돌 후에 이 물체가 정지해 버렸네. 그러면 운동량은 얼마가 돼? 여기 질량이 m이고, 그러니까 질량은 m이다, m. 그럼 이 속도는 얼마지? 정지해버렸으니까 속도는 0이잖아. 맞지? 자, 운동량 구하는 공식 P는 mv인데, 질량은 m이야, m. 정지해버렸잖아. 그럼 속도는 얼마가 돼야 돼? 속도는 0이 되거든. 그러면 질량 m 곱하기 속도 0 하면, 여기는 운동량의 총합이 어떻게 된다? 충돌에는 0이 되지, 0. 됐지? 자, 나와보자, 나. 자, 나도 마찬가지. 똑같아. 충돌 전에는 뭐다? MV, MV. 근데 이게 나에서 또 정지했단 말이야. 그럼 정지했다라는 거는 속력이 0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렇지? 그럼 이것도 얼마가 되고 또 0이 되는 거야, 0. 자, 가도 MV가 0으로 변했고. 이건 됐어? 자, 나도 MV가 뭐로 변했어? 0으로 변한 거지. MV가 0으로 변한 거, 이거는 뭐의 양이라 돼, 이거? 운동량의 변화량이었지, 그렇지?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 한글로 다 듣기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운동량의 변화량은 델타 P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 그치? 이것도 MVS 0으로 변했어. 이거는 걸 바로 뭐란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그래.
운동량의 변화량은 둘 다 똑같거든. 그렇지? 왜냐면 MV에서 0으로 변했고 이것도 MV에서 0으로 변한 거지.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가와 나에서 MV로 같다. 자, 운동량의 변화량 한번 해보자. 기억 다시 한번 더. 자, 어, 운동량의 변화량, 뭐 충격량 I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곧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 되잖아. 됐나? 됐지? 자, 그러면 나중 운동량이 얼마였지? 0이었거든, 0. 그치? 0 빼기 처음 운동량이 얼마지? MV거든, MV. 그러면 우리가 크기로 물어봤을 때는 무조건 내 절대값 하라고 그러지, 절대값. 자, 0 마이너스 MV의 절대값 얼마지? 그대로 MV가 되잖아. 그래서 기억은 맞다. 다음,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자, I가 뭐라고 그랬지? 충격량. 델타 P는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하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은 거지. 그래서 니은도 맞다. 이것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력. 자, 이 충격력이네, 충격력. 자, 충격력의 크기는 자,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되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좀 더 봐야 되네. 자, 보자. 문제에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자, 물체가 벽돌과 충돌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돼 있잖아. 그렇지? 자, 걸린 시간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더 커. 자, 시간 t는 가에서가 누구에서보다 크다? 시간 t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큰 거야, 지금. 그러면 힘 F는 어떻게 돼야 돼? 왜 힘 F가 갑자기 왜 나왔을까? 힘 F가 나온 이유는 뭐 때문에 나왔지? 충격량 I는 충격력 곱하기 충돌 시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충돌 시간이 길어진다면 충격력은 어떻게 돼?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충격력은 일정해지거든. 지금 이거 보니까 문제는 충격량이 일정한 상황이야, 지금. 됐지? 자, 그래서 F는 충돌 시간이 길었다면 충격력은 반대로 작아져야 돼.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잖아. 됐지? 자, 그래서 충격력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라고 해줘야지. 정답은 기억연에서 3번. 계속해서 자, 올라가서 3번 보자, 3번. 자, 그림과 같이 질량 M인 야구공이 V의 속력으로 방망이에 충돌한 후 반대 방향으로 EV의 속력으로 운동하였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자, 이제. 자, 공과 방망이가 시간 T 시간 동안 접촉하였다.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볼게. 자, 충돌 후 공의 운동량의 크기를 계산하라고 되는데, 그럼 운동량의 크기 계산할 때는, 자, 어떻게 해라? 자, 기억 밑에 적어줄게. 자, 충격량의 크기는 뭐랑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다라고 그랬잖아, 그치? 자,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그대로 풀면 되겠네. 자, 풀자. 얘가 지금 나중 운동량이거든. 그치? 이걸 차라리 이제 반대로 왼쪽을 마이너스로 보자고. 뭐 어떻게든 뭐 상관없으니까. 그치? 이건 나중 운동량이다. 나중 운동량. 그다음 얘가 처음 운동량이다. 얘 처음 운동량. 이게 처음 운동량이다. MV가 처음 운동량이지. 그치? 운동량은 둘이 곱하는 거니까. 됐지? 그럼 나중 운동량은 뭐가 돼? 이거 마이너스로 보면 마이너스 2MV가 되지. 이걸 처음 운동량으로 보면 처음 운동량은 얼마? MV가 되잖아. MV. 됐지?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나중 운동량 MV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하기 MV 하면 되지. MV. 맞지?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자, 두 개 계산해서 어,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2mv 그 다음에 여기 빼기니까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니까 빼기 뭐다? mv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근데 예, 크기, 그러니까 여기 보내 충격량의 크기를 계산하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3mv 이렇게 해줘야 돼. 아, 크기는 절대값이니까 여기에서 절대값 3mv 이렇게 해줘야지.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 그다음 디귿 충돌 후 공용 운동량의 크기는 2mv다. 크기라고 하잖아, 크기. 충돌 후 마이너스 2mv 우리가 정해준 거지만 크기는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2mv의 절대값 얼마? 2mv지. 기억, 니은 다 맞는 말. 자, 디귿 보자. 평균 힘의 크기를 물어봤거든. 자, 우리 아까 연습했던 거다. 자, 디귿은 좀 지우고 다시 해줄게. 이거. 디귿 같은 경우에는 자, 충격량 I는 F 곱하기 델타 T였잖아. 근데 이걸 뭐에 대해서 바꿔? 평균 힘의 크기를 바꾸는 거야. F는 델타 T분의 I로 바꾸는 거지. 됐지? 자, 이 I가 바로 뭐로 봐도 된다? I를 MV로 봐도 된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똑같은 거니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봐도 돼. 됐지? 자, 근데 이 공식인데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가 나왔지? 3MV가 나왔잖아. 맞지? 시간은 t초라고 나와 있고. 그럼 시간은 t초라고 나와 있으니 시간은 t분의 운동의 크기 3mv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됐지? 정답은 기억연에서 4번. 계속해서 4번 갈게, 4번. 그 4번 이 문제는 여태껏 출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가지고 오히려 3번은 시험에 잘 나오는데 4번은 출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나올 것 같지도 않으니까 얘는 조금 지엽적으로 그냥 좀 챙겨 놓을 필요는 있어. 자, 문제 푼다. 자,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자, 우리 거속식 공식 기억나지? 이동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S가 이동 거리, V가 속력, T가 시간이었거든. 그렇지? 그럼 위치 시간은 나왔어 여기. Y가 위치고 X축의 시간 T다. 그럼 기울기는 뭐가 돼? 그렇지. 기울기는 속력이 되겠지. 기울기는 속력이다, 속력. 자, 이 물체의 기울기는 바로 뭐다? 속력이다, 속력. 자, 근데 이제 2초 때 문제에서 보니까 그림 가는 마찰력 연수 평면에 물체 BC가 정지해 있고, 자, BC는 정지해 있어. 물체 A가 B를 향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가 충돌한 후 B와 C는 충돌하여 한 덩어리가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학교에서 한 덩어리 이런 건 물리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에는 물리에서도 안 배웠다 이제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좀 문제 내기 좀 그런데 이거 예전 교육 과정에서 잘 나왔던 건데 어쨌든 지엽적으로 챙길 사람은 좀 챙겨라. 나는 이거 앞으로 보진 않을 테니까 혹시나 학교에서 또 이걸 설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B와 C가 충돌하여 한 덩어리가 돼요. 운동한다. 그래 나는 B와 C가 충돌하기 직전까지 A와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와 C의 질량은 각각 3kg과 2kg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렇지? 첫 번째, 자 A는 3kg이란 말이에요. 근데 B가 지금 A가 B를 향해 운동을 하고 있잖아. 그렇지? 자 A가 B를 향해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걸 이제 해주면 되겠지, 그렇지? 자 A 보자, A. 자 충돌 전. 자 이거는 여기까지가 충돌 전이잖아, 지금. 그렇지? 여기까지가 충돌 전이거든. 그럼 충돌 전을 보면 우리가 이거 한번 볼게 이거. 자 A 보면 자 기울기잖아, 기준이 기울기. 자 이거 기울기 하면 얼마죠 이거? 2m/s거든. 그렇지? 자 A 기울기 2m/s 나왔다. 2m/s다, 2m/s. 자 2m/s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진짜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충돌 전에는 2m/s였고 자 요거부터 해볼게. 자 기억 B의 질량은 1kg이다 라고 되는데 우리가 이거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자 충돌 전에 이거 A가 충돌 전 A의 속력은 얼마? 2m/s잖아. 충돌 전 2m/s 여기 있네. 됐어? 근데 B는 지금 정지해 있기 때문에 B는 0m/s란 말이야, 지금.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면, 자, 처음 운동량.
3kg 곱하기 2m/s 해주면 돼. 3kg 곱하기 2m/s에다가 더하기, 왜냐면 MV니까. 그치? 자, B 같은 경우에는 속력이 0이다, 0. 이게 질량이 뭐가 나오든 일단 여기는 0이니까. 그치? 자, 여기를, 잡아주고. 자, 같이 해보면. 자, 그래서, 처음에는, 다시 한번 더. 처음에는 여기가 얼마? 0m/s란 말이야. 그러니까 질량이 뭐가 나오든 처음에는, 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0m/s 곱하기 질량이 얼마니까? 0이니까. 그래서 처음 운동량 여기가 얼마? 0이다, 0.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 운동량 A에 해당되는 운동량 3 곱하기 2, 질량 곱하기 속도 더하기 그다음 B에서의 속도 0. 이거는 처음 운동량은 나중 운동량과 똑같잖아, 그렇지? 그럼 나중 운동량도 계산해야지. 자, 나중 운동량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럼 나중 운동량 같은 경우는 B를 봐요, B. 자, 충돌 전에는 A의 속력은 2m/s였지만 2초 이후에 기울기 봐라, 이거. 자, 이만큼인데 여기는 얼마? 46만큼 같지? 요만큼의 속도는 얼마가 돼야 돼? 요만큼은 1m/s가 돼야지. 그렇지? 1m/s가 된다. 자,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 결국엔 자, 3kg이잖아요. A 3kg 곱하기 자, 나중 속력 얼마? 1m/s지. 기울기 계산하면 2에서 4, 4에서 6, 2분의 2 하니까 1m/s가 나오지, 그렇지? 3 곱하기 1에다가 됐지? 자, 여기에 더하기 그 다음 B 계산하지, B. 그렇지? 자, B를 계산하게 되면 자, B의 질량은 지금 얼마지? 그러니까 B의 질량은 알 수가 없으니까 B의 낮은 속도는 알 수가 있지. 자, B의 낮은 속도 봐봐, 이거. 기울기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거. 그렇지? 자, 2에서 4니까 얼마? 2분의 10에서 4를 빼면 얼마? 6 나오잖아. 얼마나 여기? 3m/s가 나오잖아. 그렇지? 그럼 속도가 3이야, 3. B의 속도는 얼마다? 나중에는 3m/s의 속력으로 달려. 나중에는. 근데 MV잖아, M. M 곱하기 3이잖아, 3. 그렇지? 그래서 2, 3은 6. 그 다음에 이거는 3 더하기 3M 이렇게 하면 이 M에 대한 값을 계산할 수 있지. 그래서 B의 질량은 얼마? 1kg이다. 됐지? 그 다음 니은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의 크기는 충돌 전후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다. 그렇지? 이거 항상 외워야 된다, 이거. 충격량의 크기는 충돌 전후 A의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와 같다. 자, 니은은 당연히 이거는 암기하는 거니까 암기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기억에서 계산한 게 그거잖아. 그치? 처음 운동량은 나중, 그러니까 처음 운동량의 총합은 나중 운동량의 총합과 같기 때문에. 그렇지? 그 다음, 디귿. 한 덩어리가 된 B와 C의 속력은 2m/s 제곱, 2m/s이다라고 되는데, 이거는 틀렸지. 왜냐면, 계산 한번 해볼게, 디귿. 다시 한다. 이건 리언은 좀 이게 문제를 풀면서도 나오지만 이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그러니까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와 같다. 자, 계산 이제 외워주면 되고. 자, 한 덩어리가 된 B와 C의 속력은 2m/s이다라고 됐는데, 자, 한 덩어리가 된이라고 그랬어. 그럼 한 덩어리가 되기 전을 봐야 되겠지. 자, 요 부분, 여기 공간을 좀 찾아야 되니까, 어, 이 그림 좀 잘 왔다 갔다 하면서 봐라. 그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밑에다 그렇게 그대로. 자, 왼쪽까지 좀 써야 될 것 같아서 이걸 다 지울게. 자, 디귿부터 디귿. 디귿에서 조금 말이 길어지고 있네. 자, 이거 왜냐면 이거는 이전 교육 과정에서 나오지. 지금 우리가 지금 교육 과정에서는 나오지 않은 게 학교에서도 안 가르칠 거야, 아마.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 나와 있으니까 풀이는 해주는데 굳이 풀고 싶지는 않아, 사실은 시간 낭비할까 봐. 그래서 어쨌든 풀자. 자, 얘가 1kg, 1kg. 1kg이고 얘가 지금 B거든, B. 자, B가 얼마의 속력으로 아까 달리고 있었지? 충돌 전에
우리가 계산했었잖아. 자, 한 덩어리가 된 후라고 그랬네. 자, B는 얼마? 3m/s로 달리고 있거든. 그치? 자, B가 3m/s로 달리고 있다. 근데 지금 C 같은 경우에는, 자, C다, C. 자, C는, 정지해 있었다고 했거든. C는 정지해 있어. 정지해 있고, 요거 질량은 얼마냐면 2kg이거든. 그럼 이거 계산해 볼래? MV 계산해 봐. MV. 둘이 곱하면 얼마? 3 더하기. 정지해 있었으니까 속도 얼마? 0m/s거든. 둘이 곱하니까 얼마 나와? 0 나오지, 0. 그러니까 처음 운동량은 0인데, 이제 이게 한 덩어리로 묶여서 지금. 얘가 1kg이고, 얘가 얼마? 2kg이지. 한 덩어리가 묶여서 앞으로 나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한 덩어리로 묶였으면 이 질량을 둘이 더해주면 돼. 됐지? 자, 둘이 질량 더해주면 1 더하기 2 하면 얼마? 3 나오는 거야, 3. 그래서 이거는 3V가 되지, 3V. 그 나중에 속력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충돌 전 한 덩어리가 되기 직전 3은 한 덩어리가 된 후 3V가 된 거니까 따라서 V는 얼마가 나온다? 1m/s가 나와야 되지. 자, 정답은 그래서 기억 연의 정답 3번 여기까지.